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결과를 보고서 참담하다,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저녁쯤에 뭐 MBC가 됐거나 이렇게 라이브 방송 보니까 개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고 더블 스코어로 막 이겼다 막 이렇게 막 설레발치고 막 생쇼를 다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제가 답답해가지고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보면은 솔직히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설득의 영역이 아니라 종교 영역으로 사입이 종교화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설득이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냥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MZ세대가 됐거나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또 교육시키는 게 그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 인간들이 설쳐대는 꼴을 언제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뭐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표만 더 많이 받으면 딱 한 표만 더 받아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보내야 되는 인간들 하루빨리 보낼 수 있도록 구속시켜야 되는 인간들 하루빨리 구속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검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찰에 대해 가지고 이것 봐봐라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속을 못 시키고 있네. 나 포기할래. 이래 버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에 그런 분들 많으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검찰 이거 뭐냐? 무슨 뭐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재인도 구속 못 시켰고 이재명도 구속 못 시켰네. 에이, 나 그냥 포기. 검찰 그냥 포기. 정치 관심 끊을래.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도 최근에 이제 수원지검에 이제 검찰 내부 인사 또 변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그 골자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김혜경 씨의 법카 의혹에 대해서도 이제 또 추가적인 의혹까지 더 생겨가지고 검찰이 지금 아주 특수팀까지 꾸려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어떤 식의 수원지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김혜경과 이재명을 세트로 구속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혜경 씨 법카에 대해서 제보해 주셨던 분이 권익위에도 부패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권익위 결과가 나왔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이거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법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는 상관이 없는 김혜경 씨만의 문제라고 치부가 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에요. 권익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과 김혜경 세트로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제 묶인 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흥미로운 뭐 일이 한 가지가 있었죠. 놀랍게도 정무위에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바로 그냥 뭐 민주당 쪽에서는 뭐 헐레벌떡 뛰어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사실은 이 제보자 이번에 성함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가지고 법카와 관련된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권익위 인사라고 생각하고 증인 채택을 받아들인 건데 취소를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요? 참고인 채택 취소에 동의해줄 의사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여당 간사가 취소하기로 했다. 여당 다른 사람들은 뭐 설득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진짜 국민의힘이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이거 뭐 양보할 문제겠습니까? 양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 양보를 하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범죄 혐의자에 대해 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 무슨 놈의 이게 양보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양보한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가치죄를 저지른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는 거, 죄가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사람을 감춰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똑같이 공범이라고 취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증인 채택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거는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지검에서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도 가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0일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권익위가 조사했던 요 내용을 검찰에 이첩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검찰이 아예 그냥 내부 팀까지도 지금 보강을 또 하고 그리고 변화를 준 상태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니까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정섭 2차장 검사가 팀장을 맡고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 여기 이렇게 같이 이제 가게 된다는 건데, 형사 6부가 어떤 곳이냐, 지금까지 그 이화영 씨 대북 송금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게 형사 6부였는데, 아예 그냥 앞으로 형사 6부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이화영 씨 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을 하게 되냐, 공공수사부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공수사부가 했던 뭐 성과라고 할까요? 지난번에 배소연 씨를 기소했던 게 바로 공공수사부였죠. 수사 결과. 그리고 배소연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워낙에 이제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측에 있는 그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마찬가지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조차도 아주 지저분하게 복잡하게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혜경 씨의 법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세 가지 갈래길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난번에 배소연 씨가 실형을 받았던 건 어떤 부분이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배소연 씨는 첫 번째가 일단 이거였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자기가 수행비서로 채용된 바가 없다, 사적 용무 처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 요게 이제 첫 번째 유죄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7만 8천 원밖에 쓰지 않는데 왜 이거를 가지고 난리를 치냐, 이거 혹시 프레임 기억나십니까? 그쵸?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있던 세 사람 정도랑 김혜경 씨가 밥을 먹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그거를 이제 뭐 법인카드 같은 걸로 썼다. 그래서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됐었죠. 자금과 관련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이거는 무슨 뭐 7만 8천 원밖에 안 되는데 7만 8천 원 때문에 김혜경 씨가 수사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지만 저 부분에 공범으로 묶여있던 사람이 배소연 씨입니다. 7만 8천 원에는 실제로 한 10만 원 조금 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범으로 묶여있었던 게 배소연 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소연 씨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 3명 밥값을 지불해줬다라는 게 공범으로 엮여 있는 거, 그건 아직까지 검찰이 기소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혜경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그 법인카드 사적으로 자기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배임죄가 적용이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다가 이번에 추가가 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보자가 폭로했던 거. 사실상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가 단독으로 쓰고, 그리고 배소연 씨가 그렇게 썼던 것이 아니라 주범이 누구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거. 권익위 조사 결과 이재명이도 알고 있었고 묵인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지난 10일에 이첩 받았으니까 요거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세 갈래길로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증거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뭐 사진까지도 다 찍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제보했던 분이 이재명한테 쓰라고 갖다 줬던 저 일제 샴푸, 저거는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홈쇼핑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또 고급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이재명이가 썼고, 그것도 당연히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의 아침 식사로 나갔다라고 하는 샌드위치, 이재명 정식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뭐 과일 지금 컵부터 샌드위치까지 해가지고 한 2만 원이 조금 넘는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이 샌드위치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갔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만 10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한테 식사를 차려주기 위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말에 출근해가지고 무슨 뭐 수라상 같은 거를 차려줬다라는 이런 식의 지금 폭로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터리, 무슨 뭐 건전지, 이런 뭐 생필품, 그리고 또 샌드위치, 그리고 이제 또 뭐 자기 아침 식사 뭐 차려주는 것까지 공무원이 도입되고, 사실상 김혜경 씨의 범죄 혐의를 고스란히 누구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재명이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솔직히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써가지고 지 혼자 다 처먹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한테도 좋겠죠. 그렇죠? 애당초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과 김혜경 공범으로 봤어야 되는 것인데 소름이 끼치는 게 뭐예요? 대선 기간 때 같은 경우는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내 일에 대해 가지고 사과드린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게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제가 보기엔 김혜경 씨가 저거에 엄청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거예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아들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어요? 고개 숙여 사과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 사과를 했던 것이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재명이 했던 발언은 뭐예요? 아들은 사실상 남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아마 저거를 보고도 김혜경 씨가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도통 김혜경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이재명이가 단식 쇼를 하고 있었을 때도 김혜경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따로 단식을 같이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 두 사람 뭐냐? 뭐 별거 중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혜경 씨가 구속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도 과연 이재명이가 끝까지 김혜경 씨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 아니 오히려 김혜경 씨도 사실상 남이라고 얘기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남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재명은 본인도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양반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